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신규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 광고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창희라고 합니다. 미디어 정책연구나 컨설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강의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고 자체가 방송산업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한국 방송에서 광고는 한국 방송의 역사랑 그동안 쭉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시작되면서부터 광고가 이제 붙으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비용을 내지 않거나 싼 비용으로 방송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후생 증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소비 같은 것들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경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같은 것들도 광고가 하고 있거든요. 광고에도 이제 상업적이지 않은 광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 코바코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공익광고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광고를 하고 있지 않은 방송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KBS 1TV일 것 같은데 KBS 1TV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채널로서 수신료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KBS 2TV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들을 하고 있고 유료방송 채널들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송사가 직접 광고주들을 만나서 광고를 판다고 했을 때 특히 보도를 하는 방송의 경우는 광고주의 눈치를 보게 될 우려가 있어요.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 공공성, 독립성 같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와 그 다음에 광고주가 직접 만나지 않게 대행을 하는 공적인 기관이 필요한 건데 그 역할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행을 함으로써 코바코가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수료로 광고 진흥을 위해서 사업 같은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방송 콘텐츠 자체에 대한 퀄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작 환경만 놓고 본다면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로는 콘텐츠 제작 재원이라는 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 매출 같은 부분들도 중요한데 급감하고 있고 방송 미디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OTT 산업은 사실 안정기에 들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에 광고요금제를 출시한 다음에 엄청나게 크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를 도입한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연 2천억에서 3,700억 원 정도의 광고 매출을 올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OTT 사업자의 상황을 보면은 티빙 정도만 광고요금제를 해서 조금씩 성과를 올리는 중이고 웨이브나 왓챠는 광고요금제를 아직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넷플릭스 광고 매출이 1억 원 증가할 경우에 전체 광고 매출은 6,888만 원 정도만 증가한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은 3,382만 원 정도 감소할 거라고 연구 결과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광고 시장이라는 게 국내의 새로운 광고 시장을 아주 일부 발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더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매체 간의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콘텐츠 제작비가 굉장히 최근에 증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대 글로벌 OTT가 이제 높은 수준의 제작 퀄리티를 요구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작가, 감독, 배우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제작비가 간다는 거는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 제작사라든지 스태프 같은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사실은 덜 돌아가는 부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다양하게 어렵기 때문에 스타 출연진이나 스타 작가나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난국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상상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방송사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피지컬백 같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유통을 하는 일종의 제작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MBC가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같은 콘텐츠들을 실제로 방송에서도 같이 내보내는 그런 협력 전략 같은 것들도 구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방송 차원에서는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는 광고에 대한 고민이 당분간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플랫폼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가 있고요. 간접 가상 광고라든지 협찬, 그거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내 광고를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미국 MBC 유니버설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생방송을 하면서 광고 없는 광고 방송이라는 컨셉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올림픽 개막식 생방송을 하면서 중간 광고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막식을 보는데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한 대신에 6개의 큰 스폰서만 받아서 그 스폰서들의 로고를 화면 우측 상단에다가 한 10분 정도씩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됐든 다른 OTT로 보는 사람이 됐든 방송사의 올림픽 생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노출되는 스폰서들의 로고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도 조금 향후에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 내 광고로서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OTT에 특화된 광고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좀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넷플릭스의 사례를 봤을 때 몰아보기 광고라든지 타이틀 스폰서십, 모먼트 스폰서십, 그 다음에 라이브 스폰서십 같은 것들을 이제 개발해서 국내 사업자들도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사실 각기 좀 구분되는 영역으로 여겨졌었는데 21세기 전후하면서 양쪽의 영역이 혼합되는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송과 통신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어떤 융합기구가 탄생을 했고, 방통위는 여러 가지 공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이나 규제, 그리고 이용자 보호,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후 규제, 통신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가 제공이 된다거나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융합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뭐 인터넷 분야라든지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관장을 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시장이 변화하면서 전반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라든지 많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랑 학계 쪽에서 광고 확대를 위한 연구조사 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관련된 이용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신기술 활용한 광고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기타 나머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